예,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보게 될 노동환경관광연구소 소장 이윤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요 3D 프린터의 건강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실태에 대한 쟁점 사항들 그리고 실제 일어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을 가지고 촘촘히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건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교육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강민정 의원님 인사 말을 듣고요. 그리고 두 분이 촉구 발언 겸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요약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또 기자회견을 같이 준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지원해 주신 열린민주당에서 교육위원회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강민정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강민정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더더욱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디지털 중심 사회, 기술 발전, 산업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3D 프린터가 이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전국에 확대 보급됐는데 이때 학교에도 새로운 디지털 교육 방식의 하나로 대대적으로 보급됐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학교의 약 53%에 27,000개 가까운 3D 프린터가 보급돼서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 3D 프린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과 관련된 지침서가 이미 내부적으로 마련이 됐고 관련된 국제회의에도 이 품질 표준 기준과 관련돼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까지도 사실은 전달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상태로 지나왔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겠지만 서울 선생님께서 가장 헌신적으로 하나라도 더 많은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몸소 나서는 이런 헌신적인 교사가 가장 1차적인 피해자로 확인되고 나서야 교육부나 과기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책상서랍 속에 넣어놨던 각종 매뉴얼과 지침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 이미 한 7분이 이 3D 프린터로 연관성이 추측되는 그런 희귀의 질병들을 겪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했던 이 아이들은 지금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감에서 문제 제기하고 난 이후에 과기부와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했지만 이 후속 작업, 추적조사,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나 교사들에 대한 후속 추적 조사들이 신중 조사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서울 선생님을 비롯해서 같은 육종암에 걸렸거나 혹은 자궁암이나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공무상 제2인정을 전혀 아직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업 시간에 어떤 빈도로 수업에 참여했고 3D 프린터와 관련된 피해를 입고 있는지 교육부는 조사해야 됩니다. 전수조사에서 나아가서 심층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금 이제 안전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년 지난 5년 이상 동안에 학교 현장에서 3D 프린터를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이루어졌던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받았을 피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을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정부가 지금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 3D 프린터를 산업진흥 차원에서 장려하고 권유하고 촉진하고 이런 쪽으로만 사실상 정책 방향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받는 피해, 아이들과 교사들이 받는 피해,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은 눈 가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경제 발전이라든가 더 높은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다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은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 아파가는 아이들이 만약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3D 프린터와 관련해서 안전관리 예산 73억 원이 과기부에서는 책정해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단 1원도 남겨놓지 않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미 3명의 선생님이 육중암 환자로 판명이 났고 더 많은 선생님들이 3D와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질병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저희 의원실뿐 아니라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단 하나의 그 일말의 어떤 주저함 없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3D 프린터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추이라고 하는 것에,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역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전과 관련된 조치는 필수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이미 3D 프린터를 사용했던 교사들에 대한 공무상 재인정 반드시 즉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조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에서 3D 프린터와 관련된 현행법이 진흥법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성을 필수적으로 담보하지 않고는 3D 프린터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열심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좀 생생하게 이 문제의 가지고 있는 심각성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이 좀 많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말 고맙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선생님의 발언이 있겠는데요. 먼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서울 선생님은 3D 프린터를 직접 교육하고 했던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과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아버님 서정민 선생님 축구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민정 위원님과 한국환경노동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정조조 시민건강연구소 소장님 등 이렇게 기자분들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 서울의 아버지 서정민입니다. 저희 아들이 27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작년 7월 29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항암을 할 동안에 3D 프린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줄 알았고, 또 학교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지가 몸이 아파서 그렇게 병을 나라가 죽은 줄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는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어디부터는 3D 프린터를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3D 프린터에 관련된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부산, 울산, 경남에 과학고등학교를 지난 1월 달에 가봤습니다. 무한상상실을 찾아가봤는데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고 아예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사용을. 왜 이러냐 하니까 이제 서울 선생님 일 이후로 학교에서도 못 쓰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서 무척 씁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한상상실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그 꿈과 열정을 키워준다고 그렇게 떠들어놔놓고는 애가 그렇게 돌아가 죽었는데 그게 그 때문에 죽었는지 아직 조사가 완전히도 안 됐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한 것도 없어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 이후에 학교에 가봤는데 하여튼 아무런 지금 진전이 없더라고요. 3D 프린터실은 그냥 그대로 접어두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나 가교부 장관 면담을 했구나. 면담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지난 9월달에는 제가 부산에서 부산시 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세종시에 청와대까지 자전거 투어를 해서 530km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구 힘진도 해봤지만 그래도 거기 해당되는 부서에서 누가 들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애한테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거나 인문이 돼야 돼. 사람이 인간이 인문성이 없으면 안 된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이번 국토 정비를 하면서 상당하게 공무원들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여기 이 자리 이후로 다시 또 장관 면담 신청을 한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 다시 또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시민과학연구소 소장님이신 고도영 소장님이 3D 프린터의 유해성하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태들을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학연구소 고도영 소장입니다. 주요 시급한 정책 대책은 나중에 기자회견 부분에 나왔겠지만 저는 3D 프린터 일회성 근거로 추가 대책을 정부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로 압축형식 3D 프린팅 작업 시에는 100나노미터 이하의 나노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다른 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나노입자의 미세한 입자 크기와 이에 따른 표면적 증가로 독특한 이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009년에 미국 국립노동안전위생연구소는 나노입자에 대한 잠재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 인체 및 동물 연구에서 확인된 나노입자는 호흡기계에 침적하고 혈류를 통하여 다른 장기로 이동하며 화학적 구성과 결정 구조, 입자 크기의 변화에 따라 조직 독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 입자에서 황산화 대기 중 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익숙한 사용자에게 정부는 3D 프린팅 안전교육을 통해서 나노입자인 초미세 입자의 위해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3D 프린팅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에서 열악한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자연 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노입자 위해성을 무시한 사용자 건강보호에 역행하는 대책입니다. 공공시설이나 교육시설의 3D 프린터식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나노입자인 초미세 입자에 대한 환기시설 표준화가 시급합니다. 정부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나노입자 노출에 대해 현재 미세입자 중심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서 나노입자의 초미세입자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촉구합니다. 3D 프린팅 필라멘트 소재인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교육과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에 생분해 수진 PLA 필라멘트를 친환경 또는 무독성으로 잘못된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3D 프린팅 10대 안전수칙 중에서 소재 사용 전에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확인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3D 프린터 필라멘트 구입 시에는 주로 3D 프린터 업체에서 제공하는 필라멘트를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소재 선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업체이며 공개된 MSDS조차도 PLA 소재의 첨가물에 나노입자, 금속, 안료, 기타 첨가물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는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해외 연구 사례에서 필라멘트 소재 업체가 공개하지 않은 첨가물에 세포 독성에 영향을 주고 DNA 손상을 일으키는 소위 21세기 성면이라고 불리는 탄소 나노튜브가 발견된 사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는 실제로 사용자가 첨가물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로 사용자에게 건강보호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정부의 시급히 3D 프린팅 필라멘트 소재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3D 프린터 사용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3D 프린터 사용하로 환기시설을 더욱 취약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시설과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3D 프린터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이 시급합니다. 추가로 3D 프린팅 기술의 편리성과 휴대성을 강화해서 유아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3D 펜의 경우 3D 프린터보다 나노입자인 초미세입자와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노출에 더욱 취약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교육 차원의 3D 펜 사용 장려보다는 하루빨리 3D 펜 실태 및 위해성 연구를 진행하여 3D 펜에서 나노입자인 초미세입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교조 지금 부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손지은 부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교조 부위원장 손지은입니다. 선생님들의 공부상 재해가 인정될 때까지 그리고 학교의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더 이상 불안하게 살지 않을 때까지 정교조는 끝까지 함께 싸우고 요구를 반드시 이제 들어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YTN 탐사보고서 기록 방송에서는 교육 현장에 대규모로 보급된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가 집중 보도되었다.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걸렸고 그 원인은 소재인 필라멘트에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과 생식 독성 물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 서울과학고 교사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지 5년 만인 2018년 2월 육종암 진단을 받았다. 육종암은 뼈, 근육, 신경, 지방조직 등 우리 몸의 골격을 구성하는 중간엽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가 발생하고 전체 암 가운데 그 비중이 0.01%의 희귀성 암이다.
현재 고 서울교사를 포함한 3명은 올해 2월 육종암을 직업성암으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는 말뿐이다. 인사혁신처는 너무나 명확한 직업성암인 3D 프린터 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자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유증상자로 나온 114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전국의 교사와 함께 수업한 학생들에 대한 실효적인 전수조사 및 안전보건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정부관계부처는 3D 프린팅 작업 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조치에 즉각 나서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고 서울교사의 죽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 프린터가 현장에 보급된 지 7년 만에 지난해 안전보건 매뉴얼을 현장에 보급한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미 2018년 마련되었던 매뉴얼에서 유해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설명자로 그쪽을 삭제한 채 배포되었다. 3D 프린팅 산업의 위축을 우려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 3D 프린팅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기준이 없다. 2016년 제정된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에 품질 인증 규정은 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부처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3D 프린팅 산업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인증을 위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준 마련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3D 프린팅 장비 및 소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결과 이미 2016년과 2017년 품질인증 평가 가이드라인과 안전 관련한 측정 방법 국제 표준화 추진까지 발표했던 바가 있을 정도로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과기부와 산자부는 즉각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시행에 나서야 한다. YTN 보도 이후 정부 5개 부처는 3D 프린터 소재 전수조사와 매뉴얼 개정 입장을 발표했다. 이미 유해성이 밝혀진 소재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한지 묻고 싶다. 삭제했던 매뉴얼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2의 가습기 참사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정부 관계부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3D 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교사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하나, 정부 관계부처는 3D 프린팅 작업 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조치에 즉각 나서라. 하나, 품질 인증과 기관 지정 의무화 등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 즉각 개정하라. 2021년 12월 16일 3D 프린터 직업성함 재해 인정과 교사 학생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25개 참여단체 1동.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기자회견 지금 시간이 돼서 저희 별도로 질문은 못 받고요. 별도 질문은 밖에서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